저희가 이제 드래프트 1라운더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17번부터 이제 이어갈 차례입니다. 17번으로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오펜시브 태클 알렉스 레더우드라는 선수를 이제 픽을 했습니다. 엘라베마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 되겠고요. 이 선수가 풋볼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풋볼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인데 중학교 때까지 육상만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풋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은 라인베커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찰리 워드라는 감독이 이 선수가 다녔던 이제 부커티 워싱턴 고등학교의 풋볼팀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93년 하이즈먼 위너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대학 풋볼에서 날렸던 이 선수였는데 NBA에서 커리어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12시즌을 뛰었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해서 좀 적어봤고 어쨌든 이 감독 밑에서 오라인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게 고등학교 시니어 시즌을 1승 9패로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선수가 퍼스트 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슬램덩크의 채치수 같은 선수다. 그러니까 강백호와 서태웅이 오기 전에 치치수 같은 존재다. 예. 약한 팀에서 대들보 같은 역할을 했던 선수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시절에 5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 리크루트 클래스에서 전미 넘버원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선정이 됐고 이후에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 미시건에 입학 제안을 받았지만 엘라베마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엘라베마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공도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비즈니스적인 그런 걸 좋아했나 봐요. 뭐 어쨌든 이 선수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 시절에 1년차 이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에서 이제 조나 윌리엄스 선수가 3쿼터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잘 메꾸면서 이 선수가 이제 강하게 인상을 남기기 시작을 했었고 2020년에 이제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만장일치 퍼스트 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팀 올 SEC에도 당연히 선정이 됐고요. SEC 최고의 블로커에게 주어지는 제이콥스 블로킹 트로피 그리고 최고 라인맨에게 주어지는 아울랜드 트로피까지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엘러바마 시절에 이제 가드로 시작해서 이제 태클로 또 포지션을 옮기기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선수를 픽했을 때 그렇게 현지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전문가들은 이 선수가 뭐 2라운드 초반 정도가 좀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레이더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지금 트렌트 브라운을 다시 뉴잉글랜드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펜시브 라인에 좀 공백이 생겼고 뭐 그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이 선수를 뽑은 것 같은데 어차피 조금 리치한 픽이라는 느낌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레이더스의 마이크 메이옥 단장의 어떤 마이웨이 드래프트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발현됐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헨리 럭스라든가 뭐 클레런 페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당초에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보다는 한참 높은 단계에서 지금 뽑혔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확신을 뭐 갖고 자신들만의 이제 독보적인 뭐 평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결과로 증명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아는 선수니까 좀 드래프트 픽을 좀 다운을 해서 조금 이제 다른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선수를 좀 뽑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헨리 럭스나 클레런 페럴 그다음에 이 알렉스 레더우드도 지금 그런 어떤 트레이드 없이 이제 다 자기 순번에서 지금 이 선수들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조금은 아쉽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적절한 팔 길이와 안정된 베이스 그리고 넓은 시야로 안정된 러닝 레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고 태클의 가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모든 포지션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로서의 가능성도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꾸준한 퍼포먼스가 마치 기계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그런 선수인데 하체 움직임이 좀 뻣뻣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단점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패스 블로킹 상황에서 좀 테크닉이 아직 좀 가다듬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지난 2시즌 동안에 17번의 페널티를 범했는데 이거는 지금 FBS 레벨의 모든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 중에 이 같은 기간 중에는 지금 2번째로 많은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많은 페널티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라이트 태클 자리에 선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알렉스 우드 선수인데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좀 찾아왔는데 사실 드래프트 중계 때도 좀 어느 정도 싹이 보였어요. 이 레더우드가 선택이 되고 나서 뭐 굉장히 좀 재밌는 춤을 추면서 좀 자축을 하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유쾌한 친구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레더우드 핸드폰에 지금 1000개가 넘는 밈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밈 전문가라는 이제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뭐 DC 인사이드나 뭐 MLB 파크 같은 이제 커뮤니티의 좀 헤비 유저라고 좀 해야 될까요? 소위 낭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유쾌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프로 생활을 하면서 뭐 자신의 인스타나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밌는 좀 소통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17번에 지명이 된 알렉스 레더우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체 18번으로 지명된 선수는 제일런 필립스 선수입니다. 디펜시브 엔드 선수가 되겠고요. 마이애미 돌핀스에 지명이 된 마이애미 대학 출신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용어를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이애미가 당초 3번과 18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3번은 이제 12번으로 갔다가 다시 6번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런 와드를 뽑았고 예. 이제 원래 자신들의 이제 픽이었던 18번에서는 이 엣지 러셔를 뽑았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에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좀 지도력이 빛을 발하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패스러시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어요. 네. 사실 마이애미 돌핀스가 블리츠를 40% 가까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시도를 했는데 막상 이 패스러시 윈레이트 기록을 보면 거의 리그 최하위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엣지 러셔 부분은 조금 보강이 필요했던 포지션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뽑힌 엣지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는 뭐 좋은 선수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기 전에 메디컬 이슈가 있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런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선수의 건강은 사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고 수준의 유망주였어요. 예. 그래서 SEC 컨퍼런스의 이제 최고 학교들이 모두 이 제일런 필립스를 탐을 냈는데 일단 자신의 고향 캘리포니아 주변에 있는 UCLA를 선택을 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 UCLA에서 뛰는 2시즌 동안에 첫 시즌에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7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또 그해 오프 시즌에 스쿠터를 타다가 또 손목 부상을 당했어요. 예.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불운이 그치지를 않고 여러 차례 또 뇌진탕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UCLA 학교에서 이 메디컬 리타이어먼트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네. 풋볼을 좀 그만둘 위기까지 갔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풋볼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학교에서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풋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이제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뜬금없네요. 근데 이 필립스에게 이 마이애미 대학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이제 좀 위기가 기회로 다시 바뀌었던 이 제일런 필립스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풋볼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었던 상황인데 마이애미로 이제 이 전학을 간 다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1라운드에 뽑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선수의 재능 자체는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을 보면 지금 196cm에 117kg. 일단 키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챈들러 존스를 좀 연상시키는 피지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네. 뭐 러싱 디펜스 상황에서도 태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패스러시 상황에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건 모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로스텝 같은 화려한 좀 발재간을 통해서 이제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 전문가 중에 이제 멜 카이퍼 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순수한 패스러셔로서의 재능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뭐 이런 이제 좋은 평가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예. 결국 그 재능을 필드 위에서 보여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대학에서 뛰었던 2020 시즌에는 10경기에 나서서 8개의 색, 3개의 패스 굴절, 그다음에 무려 15개 반의 태클 포 로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1라운드에 뽑혔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부상 이슈를 얼마나 털고 이 프로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느냐가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 18번으로 마이애미가 지명했던 이 제일런 필립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9번으로 지명된 선수 제이민 데이비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터키 대학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부모님이 두 분이 모두 군인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살 때 조지아주 남부의 하인스빌로 이사를 왔고 롱카운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2017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62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그리고 조지아주 전체로는 92위의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큰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여러 대학들은 이제 입학 제안을 받았지만 최초 이제 켄터키로 진학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켄터키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인 집안에서 성장했던 선수라는 뭐 그런 성장 배경과 좀 이렇게 연이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워싱턴의 그 롤 리베라 감독도 같은 이제 군인 집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베라 감독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제이민 데이비스도 이제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리베라 감독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의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줬던 제이민 데이비스 선수였고 대학에서 이제 3년을 뛰고 나서 시니어 시즌을 스킵하면서 이제 프로 무대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첫 2년 동안 백업으로 뛰었다가 주니어 시즌만 선발로 뛰었는데 선발로 뛰자마자 경기당 평균 2자릿수가 넘는 태클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상하는 피지컬? 그 피지컬을 실제로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시야 그리고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좋은 수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선수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GPS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선수의 이제 위치 선정 능력에 대해서 이 후한 평가를 해줬었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수가 필드 위에서 얼마나 포지셔닝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만 이제 스킬이나 테크닉적인 부분을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를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선수의 어떤 경험 부족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풀타임 주전으로 뛴 게 대학에서 1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상대가 러싱 공격을 할지 패싱 공격을 할지 때때로 헷갈려서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민 데이비스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운동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 론 리베라 감독 밑에서 얼마나 좀 세부적인 테크닉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느냐, 뭐 경기에 대한 이해력을 뭐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시즌에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체이스 영을 뽑은 이 워싱턴 풋볼 팀인데 그러면서 이 D라인을 1라운드 선수들로 모두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더로 D라인을 모두 채우자 이제 라인베커 진영에서 1라운드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프런트 세븐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싱턴은 지난 시즌에 수비가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리그 하위권이었던 좀 공격력을 개선하는 게 어떨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리베라 감독의 뭐 선택은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물론 수비가 전체적으로 좋았다고는 했지만 패싱 야드 허용에서는 리그 2위로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사실 러싱 야드 허용 면에서는 리그 중위권으로 좀 평범한 기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이민 데이비스가 그 부분에서 조금 팀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이민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20번에 지명이 된 선수 카다리우스 토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뽑은 선수고요. 플로리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스틴 필즈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자이언츠가 11번 픽을 갖고 있었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를 뽑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말 체이스, 디본타 스미스, 제일런 와델 중에 한 명 정도를 이제 데려가는 것이 자이언츠의 당초 목표였을 텐데 그것들이 좀 이제 꼬이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그냥 20번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1라운드 픽을 하나 더 얻었고 그 대신에 이 토니를 뽑았는데 일단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자신들이 포기한 11번부터 19번까지 9팀이 모두 리시버를 뽑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11번에서 뽑나 20번에서 뽑나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생각했던 넘버 4 리시버를 뽑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픽까지 얻어왔으니까 상당히 훌륭한 딜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면 자이언츠가 급한 곳이 스킬 플레이어진이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리시버 진영만 봐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케니 골라데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스털링 셰퍼드나 데리우스 슬레이튼이 이제 여전히 팀에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닝백은 셀칸 바클리가 있죠. 그리고 타이트엔드도 에반 잉그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선수들이 지금 전부 다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다는 게 문제기는 해요. 예. 이 주전급 지금 5명의 선수를 통틀어서 지난 시즌 결장 경기를 합쳐 보니까 지금 29경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우스 슬레이튼과 에반 잉그램만 전 경기 출전을 했고 네. 바클리가 14경기, 골라데이는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긴 했지만 11경기 결장, 스털링 셰퍼드도 4경기를 나오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름값이나 수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좀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토니까지 좀 추가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 공격력이 31위에 그쳤던 이제 자이언츠였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세컨 바클리 선수의 결장이 중요한 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31이라는 수치 때문에 자이언츠가 추가적인 이제 스킬 플레이어를 좀 영입해야 되겠다는 좀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토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좀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플로리다에서 80% 가까운 비율로 이제 슬랏 리시버 역할을 수행을 했던 선수고 뭐 백필드에서 다양한 좀 트릭 플레이에 좀 활용도가 있는 선수다. 뭐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선수가 뭐 가자 플레이어로서의 좀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기는 하지만 공을 들고 있을 때 오히려 파괴력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어떤 상대 수비를 좀 벗겨내거나 뭐 태클을 이겨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지금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세인츠의 엘빈 카마라와 비교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야드 애프터 캐치를 좀 따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선수의 지금 기록을 보면 70번의 캐치에 984야드 10개의 리시빙 터치다운 여기까지만 보면 큰 임팩트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19번의 러싱 시도에 161야드 그다음에 1개의 러싱 터치다운이 추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트릭 플레이에서 좀 활용도가 높은 선수가 바로 이 토니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자이언츠의 공격을 한층 더 또 다양화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는 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앞서 얘기했던 자이민 데이비스처럼 대학 시절 마지막 해만 주전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어떤 리시버로서 갖춰야 될 좀 정석적인 라우트 러닝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NFL 무대에서 트릭 플레이 이외의 상황에서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제이슨 게럿이 얼마나 플레이 디자인을 잘 하느냐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게럿의 댈러스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쵸. 이
트릭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창의적인 스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게럿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이 토니와 얼마나 이 스킴이 좀 맞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캐 열풍이 있잖아요. 아, 뭐 유재석 씨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예. 놀면 뭐하니에서 뭐 유야호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캐가 있고 또 뭐 음악계에서도 뭐 마미손 뭐 이제 그런 뭐걸 통해서 네. 좀 이제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토니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융조카라는 예. 이제 워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토니의 어떤 힙합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UNG JOKA라고 네. 이제 검색을 하시면 부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니의 어떤 활동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선수가 조금 이게 부캐를 넘어서 좀 일탈을 하는 경우까지 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 시즌에 차량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프필드 이슈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수가 또 대도시 뉴욕에 왔기 때문에 또 좀 활개를 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조금의 이제 좀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근데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가 떠난 이후에 이렇게 캐릭터가 강한 선수가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델 베컴 선수의 어떤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캐드럴 스토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21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 퀴리페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지명을 한 미시건 출신의 엣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퀴리페이의 퀴리라는 이제 이 이름을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 라이베리아에서 이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베리아가 이제 이 서아프리카의 그렇습니다. 국가죠. 예. 내전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면서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이제 난민 캠프에서 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홀어머니 밑에서 좀 힘든 유년 생활을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퀴리페이가 6개월 때 외삼촌이 살고 있는 로드 아일랜드로 이사를 갔고 어린 시절에는 이제 풋볼을 하기 전에 축구와 함께 육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풋볼을 시작을 했고 풋볼을 시작할 때 최초의 포지션은 세이프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가 어린 시절 이제 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제 내가 이 일반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유스 스포츠도 이제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세 이하부 뭐 이제 그러려면 이 자신의 출생 어떤 신고서 같은 걸 이제 제출해서 자신의 나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페이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왜 그거 안 가지고 왔어?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출생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엇나가지 않고 이제 훌륭한 풋볼 선수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좀 응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때 2년차 시즌부터 디펜시브 엔드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닝백으로 뛰기도 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2016년에 스테이트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면서 올해 로드 아일랜드 게토레이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고 육상을 하면서도 400m 계주에서 주 우승 그리고 멀리 뛰기에서도 주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었고요. 이 선수의 100m 달리기 기록이 정확하게 11초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엣지 러셔 포지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스피드예요. 예. 그래서 40야드 대시 기록도 지금 4.5초대고 3콘 드릴 기록도 6.37초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NFL 엣지 러셔들과 비교해봐도 엘리트급의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있는 스피드나 재능은 정말 엄청난 선수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교 졸업 때는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넘버원 유망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전미 29위의 위크사이드 디펜시브 엔드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원래는 이제 보스턴 칼리지로 진학을 할 예정이었지만 미시건으로 변경을 하면서 미시건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소포머 시즌부터 이제 주선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었고 2019년에는 아카데미 올 빅10에 뽑힐 만큼 또 공부도 잘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학업까지도 함께 병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선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19시즌에 뭐 12개 반의 태클 포로스 6.5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제 NFL 팀들의 좀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20시즌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미시건 대학이 속한 빅10 컨퍼런스가 6경기밖에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페이도 좀 부상이 겹치면서 4경기밖에 나서질 못해서 좀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좀 적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시즌에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1라운드감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엣지뿐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에도 설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가졌다는 평가고요. 하체 유연함, 낮은 중심, 그리고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대학 시절에 기록했던 스탯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스탯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가장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엣지 러셔가 꼭 필요했던 콜츠에게 이상적인 픽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을 끝으로 그 저스틴 휴스턴 그리고 데니코 어트리가 모두 팀을 떠났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15.5개의 색을 합작을 해줬었거든요. 그냥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 정도 지금 빠진 거니까 그걸 좀 대체해줄 자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페이의 영입이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급했던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라인베커 진영과 함께 랩 태클 이제 앤서니 카스톤조 선수가 또 은퇴를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라인베커 쪽이 좀 더 급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콜츠가 지금 23번에 뽑힌 다리소 이 선수가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인데 이 선수와 이 페이를 좀 저울질을 하다가 어쨌든 선수의 가치로 이 페이를 더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은 조금 이제 다른 방편으로 좀 영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 이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서 칩스에 있던 에릭 피셔와 1년 계약을 하면서 그 카스톤즈의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레프트 태클의 빈자리는 FA로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는 드래프트 픽으로 메웠던 콜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이제 퀘리 페이 선수의 이 가족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어머니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3잡을 하면서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었다 그래요. 왜냐면 이 페이뿐만 아니라 페이의 이제 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어쨌든 케어를 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참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이제 NFL 1라운드로 이 지명이 된 퀘리 페이 선수가 되겠고 이 선수가 드래프트 후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짠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쪽에서 이 오늘 드래프트 된 것이 이제 너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페이가 뭐 거의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가 이제 은퇴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미가 우리에겐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진솔한 좀 대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 선수가 NFL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라운드에 뽑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실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뭐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는 좀 효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을 좀 밝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참 어렵게 이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면서 NFL 무대에 또 오게 된 만큼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어머니께 꼭 효도를 계속해서 하는 뭐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다음 시즌을 볼 때 이 페이 선수의 어떤 기록이나 활약을 조금 더 챙겨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퀘리 페이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제 22번에 지명한 코너백
케더 팔레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 텍 출신의 코너백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타이탄스가 최근에 굉장히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드래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좀 보면 17년 드래프트에서 코리 데이비스를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데이비스도 발목 부상으로 컴바인에 나서질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순번에서 뽑았고 19년에 제프리 시몬스도 컴바인 직전에 십자인대 파열이 됐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20 드래프트에서는 아이지아 윌슨을 뽑았는데 당시에도 이제 검증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오프필드 이슈들이 터지면서 결국 이 선수와는 지금 1년 만에 결별을 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잘 된 선수도 있고 뭐 완전히 망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타이탄스의 단장 존 로빈스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픽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박꾼의 기질이 다분하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재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도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8번과 9번으로 뽑힌 그 제이시 혼, 그다음 패트릭 설테인 2세보다도 이 재능 면에서는 이 팔리를 더 높게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왜 팔리가 22번으로 내려왔고 22번인데도 왜 하이 리스크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도 메디컬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어떤 뭐 골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좀 평생, 그러니까 커리어 내내 좀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평가가 내려가고 좀 드래프트 이제 픽 순번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정말 건강하게 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재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또 그 부상이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 내내 발목을 잡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그 팔리 선수와 에이전트가 이 추간판 절제술을 통해서 뭐 100%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7월 트레이닝 캠프부터 정상적으로 합류가 가능하다고 일단 자신 있다는 이제 뭐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 제기되는 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어쨌든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리가 100%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사실 타이탄스의 지난 시즌 이제 수비 공백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 선수는 좀 빅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버리지도 좋고 일단 턴오버를 만들어내는데 좀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선수 자체가 사실 188cm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코너백 치고는 키가 큰데 뭐 설령 자기보다 더 크고 뭐 덩치가 좋은 뭐 리시버나 타이트엔드를 만나더라도 크게 이제 주눅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공을 잡을 포인트에 적절한 이제 방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건강하게만 돌아온다고 한다면 성장할 여지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만 이제 이 선수 역시도 이 코너백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지금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이 좀 많다. 네. 뭐 이런 이제 걱정거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선수의 재능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40야드 대시 기록이 4.2초대로 굉장히 빠르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쿼터백이나 러닝백, 대학 입학 때도 리시버를 하던 선수인데 코너백으로 지금 포지션을 바꾼 게 2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3년인데 20시즌은 옵트아웃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 코너백으로 경기에 출전한 것은 2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NFL 드래프트 1라운드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쌓이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드래프트 픽이 됐을 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혼자 있었다 그래요. 이 팔리 선수가 드래프트 직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좀 가족과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다시 치료가 잘 됐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테네시 타이탄스가 지명한 모 아니면 도의 픽 켈더 팔레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제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와서 전체 23번 픽으로 오펜시브 태클 버지니아 텍 출신의 크리스찬 데리소 선수를 뽑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래 이제 시애틀의 픽이었는데 자말 아담스 트레이드 때 제츠가 이 픽을 가져왔고 이 픽은 이제 이 14번으로 올라오면서 이 바이킹스가 이제 23번 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크리스찬 데리소 선수는 이제 버지니아 피터스버그라는 동네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풋볼을 시작을 했고 메릴랜드주 어퍼멜보로에 있는 리버데일 바티스트 스쿨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대학 진학할 때는 그렇게 뭐 촉망받는 선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FCS 레벨의 대학에서만 3개 입학 제안을 받았었고 이후 이제 버지니아 텍이 입학 제안을 뒤늦게 하면서 뭐 유일한 FBS 스쿨이었으니까 뭐 입학 제안에 대한 고민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고민 없이 이제 버지니아 텍으로 진학을 했었던 크리스찬 데리소 선수인데 이 선수의 뭐 사진이나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196cm, 146kg이라 뭐 일단 뭐 프레임에서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일리 리프가 이번 시즌 이제 FA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채워야 한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킹스가 뭐 근년에 오펜시브 라인에서는 이제 크게 장점이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다리소를 좀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뛰어난 밸런스, 바디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상당히 뚫기 힘든 벽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선수의 최초의 고등학교 시절의 평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대학에서 이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버지니아 텍의 감독 저스틴 푸엔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e's an absolute warrior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선수의 터프함을 좀 엿볼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레드셔츠 기간 없이 1학년 때부터 바로 주전 레프트 태클로 뛰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무려 12경기나 출전을 했고 대학 시절을 통틀어서 보면 34경기나 나섰거든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제 모든 경기를 레프트 태클로만 뛰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전문성 이런 것도 더 높다고 해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3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향후 실링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블락킹에 좀 특화가 돼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제 반면에 좀 런 블락킹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미네소타에 왔기 때문에 물론 커크 커즌스를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킹스 공격의 일단 핵심은 델빈 쿡이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 델빈 쿡의 러싱 레인을 열어주고 뭐 끝까지 좀 플레이를 하는데 좀 훈련을 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굉장히 좀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필요했던 포지션이 오펜시브 태클이었잖아요. 라일리 리프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그 공백을 잘 메우는 데 성공을 했었고 픽 장사까지 하면서 뭐 추가 픽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드래프트를 1라운드에서 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중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레이더스가 바이킹스 앞에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을 뽑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리 레더우드를 뽑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킹스가 이 다리소를 뽑을 수 있는 좀 행운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재능이 있고 좀 관심이 있다 그래요. 베이킹에 관심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우락부락한 어떤 피지컬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풋볼에서 이 팬케이크 블락이라는 용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 수비 선수들이 들어올 때 이 오라인 선수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팬케이크 뒤집을 때 모습처럼 선수들이 나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비 선수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비를 이제 팬케이크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리소가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니까 이 필드 안에서는 이 팬케이크 블락을 좀 많이 하고 이제 필드 바깥에서는
뭐 레몬 파운드 케이크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네소타가 뽑은 오펜시브 태클 이 크리스찬 데리소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 24번으로 지명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러닝백 라지 해리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엘라바마 출신의 러닝백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뽑히려고 할 때 이 드래프트가 클리블랜드에서 이번에 펼쳐졌잖아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순서가 되자마자 뭐 야유가 그냥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츠버그의 순서였고 또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나오니까 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 클리블랜드 그 드래프트장에 이제 엄청난 야유 소리가 났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두 팀의 라이벌리를 좀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뭐 최근 이 안토니 브라운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 공격, 이 스킬 플레이어 쪽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리시버는 뭐 좀 젊은 선수들, 뭐 체이스 클레이풀이나 이런 좋은 자원들이 영입이 됐지만 러닝백 포지션에서는 이제 르비언 벨도 빠져나갔고 네. 제임스 코너까지 이번 시즌 지금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러싱 공격이 잘 되질 않으면서 네. 이게 전승 시즌으로 가다가 갑자기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용두사미가 되고 그렇죠. 말았단 말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팀의 러싱 공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톰린 감독도 이 점을 잘 인지를 하고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이제 러닝백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 선택은 바로 이제 나지 해리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엘라베마에서 기록한 스탯을 보면 오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4년 합계 기록을 보면 3,800 러싱 야드가 넘고 리시빙 야드도 거의 800야드 가까이 해줬어요. 예. 그리고 터치다운이 총 57개니까 정말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러닝백 출신으로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았던 데릭 헨리나 마크 잉그램보다도 이 누적 스탯은 더 훌륭한 게 이 나지 해리스예요. 예. 물론 뭐 헨리와 잉그램은 3시즌만 뛰었고 나지 해리스는 4년을 뛰었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지 해리스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다. 그리고 20시즌에 이제 토탈 3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뭐 데릭 헨리나 마크 잉그램뿐만 아니라 역대 SEC 컨퍼런스의 어떤 선수도 해내지 못했던 단일 시즌 기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185cm에 105kg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발이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시빙 능력도 뛰어난 이제 듀얼 스렛 유형의 러닝백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인내심 있게 좀 빈 공간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레비온 벨 선수에게 많이 하던 그런 표현인데요. 그리고 시야가 좋고 이제 어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컨택을 해왔을 때도 그걸 이겨내는 능력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수비를 허들로 넘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예요. 네, 엘리엇의 특장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봤는데 이렇게 패스를 받아서 이제 상대 수비의 태클을 이겨내고 두 번째 수비는 허들을 해서 터치다운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점을 한 장면에서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지 해리스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학 때 보여줬던 모습을 스틸러스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러닝백 문제 뭐 단숨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전체 누적 스탯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경기, 큰 경기서도 아주 좋은 활약들을 했던 이제 역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시즌에 이제 플로리다와 SEC 컨퍼런스 챔피언십 여기서 지금 245 스크리미지 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스테이트와의 내셔널 챔피언십 진짜 최종전에서도 158 스크리미지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했으니까 엘러바마에 뭐 무시무시한 스킬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나지 해리스도 분명히 넘버 1, 2 옵션으로 활용이 됐던 선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뭐 어쨌든 이 선수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오라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머키스 파운시 선수도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끝으로 주전 3명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지 해리스가 이제 엘러바마에서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의문부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피츠버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 선수가 이 NFL 합류를 앞두고 AD에게 개인 과외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러닝백 포지션의 리빙 레전드죠. 에이드리언 피터슨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컨디션을 관리하고 오랜 시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NFL의 모든 포지션이 뭐 오래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특히 러닝백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히트를 당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수 생명이 짧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깬 몇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에드리언 피터슨이었기 때문에 예. 이 나지 해리스가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이제 전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또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조시 제이콥스 선수를 연상시키는 또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시 제이콥스도 이제 홈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노숙인, 노숙자 이제 이런 어떤 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열심히 풋볼을 해서 이제 성공한 뭐 이런 케이스였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나지 해리스도 이제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이 불안 가정 환경 때문에 이제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고 이번 드래프트 당일에 이 가족들과 함께 이 노숙자 보호소에서 또 파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머물렀던 그 보호소에 가서 이제 음식도 기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자신의 지명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쁨을 함께했다고 하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어준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곳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또 가서 뭐 좋은 일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이 좀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서 어린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때의 어떤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엠스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전체 24번으로 지명한 엘라바마 출신의 러닝백 나지 해리스까지 살펴봤습니다.